그러니까 혜택은 정부 기여금과 이자 비과세 혜택이라고 은행 금리로 얻은 이자를 합치면 약 5년 동안 573만 원이 됩니다. 이 6가지가 아닌 이상은 중도 해지를 하면 그냥 모든 혜택이 다 사라진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영희리치 A입니다. 최근 정말 핫한 상품이 있죠. 청년 도약 계좌입니다. 아니 도대체 뭐 어떤 상품이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냐. 청년 도약 계좌의 설명과 신청 방법, 어느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가장 유리한지, 그리고 마냥 추천드리지는 않고 이거를 추천드리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이 청년 도약 계좌의 장단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년 도약 계좌는요, 가입자가 만기 5년까지 월 70만 원의 납입 금액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하면서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드는 게 목표인 계좌입니다. 혜택도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내가 부은 원금,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의 최대 6%를 곱해서 정부의 기여금이 추가로 지원이 되고요. 은행별로 금리를 적용을 시켜서 이자를 주죠. 이 이자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혜택은 정부 기여금과 이자 비과세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의 가입 대상 먼저 보겠습니다. 이름부터 이제 청년, 나이와 소득을 봅니다. 나이는요,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에 해당되고요. 병역 이행 기간이 있다면 최대 6년까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득은요,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 이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됩니다. 우선은 소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아니면 국세청을 통해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가입이 불가능하고요. 직전 3개년 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해당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소득은요, 총 급여가 7,5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총 급여가 6천만 원 이하는 정부 기여금과 이자 비과세 혜택 둘 다 주어지는데요. 총 급여가 6,500만 원 초과, 그리고 7,500만 원 정부 기여금은 지급이 되지 않고 이자 비과세 혜택만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 가구 소득은요,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되는데요.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전 과세 기간, 그러니까 2022년의 소득이죠. 이거는 한 달 뒤쯤인 7월에서 8월쯤에 확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7, 8월 전에, 그러니까 최근 곧 가입하실 분들은 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을 하고, 7, 8월 이후에 가입하실 분들은 직전 연도 2022년 소득 기준을 기준으로 180% 이하여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얼마냐 하면은 그 다음 두 번째 가입 기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출생 연도에 따른 오부제로 가입이 완료가 됐고요. 네, 앞으로 이제 7월 달부터는 2주 간격으로 가입을 또 받는다고 해요. 7월 3일부터 14일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 가입하실 분들은 이 기간 놓치지 말고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가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을 하고 이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요. 비율은 개인 소득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개인 소득이 적을수록,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기여금을 더 많이 주겠다라는 뜻인데요. 참고로 납입 가능 금액은 월 70만 원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다 동일합니다. 총 급여가 3천만 원이면 월 납입 한도는 70만 원까지이지만 기여금 지급 한도는 월 5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50만 원까지는 기여금 매칭 비율을 곱해서 정부가 기여금을 주겠다. 하지만 50만 원을 초과해서 지급한 20만 원에는 이 기여금이 곱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얼마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총 급여가 3천만 원이면서 납입 한도는 월 70만 원이지만 기여금 지급 한도가 월 50만 원이니까 50만 원을 매년 5년간 부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축 원금은 3천만 원이겠고요. 이자는 419만 3천 원 정도가 되겠고, 정부 기여금은요, 50만 원에 매칭 비율이 4.6%니까 곱하면 돼요. 이 경우에는 5년 뒤 실수령액은 약 3,573만 원이 되겠고요. 내 저축 원금을 제외한 수익,
뭐 정부 기여금이나 뭐 이자, 비과세 혜택으로 받은 거, 그다음에 은행 금리로 얻은 이자를 합치면 약 5년 동안 573만 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5년간 이렇게 했는데 결국 얻은 이익이 573만 원이냐 5년 동안,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여금의 한도가 정말 많아봤자 한 달에 24,000원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5년 뒤에 실수령액을 딱 받았을 때 뭐야? 실망하실 분들도 약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하실 분들은 5년 뒤에 받을 실수령액이 얼마인지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하나를 더 알아보자면, 그래서 이 5년 뒤에 얻은 최종 수익 시중 적금 중에서 금리 몇 %짜리랑 효과가 똑같냐? 이게 소득이 낮을수록 뭐 기여금 매칭 비율이 높게 곱해지기 때문에 더 높은 금리의 적금을 든 거랑 혜택이 비슷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개인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이면 이 경우는 연 7%에서 8.19%짜리 적금에 가입한 거랑 효과가 동일하고요. 어떤 은행에서 할까? 네, 은행별로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해야겠는데요. 총 11개 은행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네, 참고로 이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요, 가입 후 3년 동안은 고정금리고요. 그 후 2년은 변동금리라는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3년 동안 고정이 되는 금리 있죠? 이것도 1년 동안 새로 바뀐다고 해요. 언제 가입했는지 그 시점에 따라서는 3년 동안 적용되는 그 고정금리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아마 향후에 금리가 내리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기 때문에 뭐 1년 뒤, 2년 뒤에 가입을 하실 분들은 지금보다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겠습니다. 물론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모르죠.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구조는요, 이렇습니다. 각 은행에서 제시한 기본금리, 그리고 여기서 소득이 낮은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소득 우대금리, 또 추가로 은행별로 조건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은행별 우대금리, 이렇게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 상품인데요. 기본금리는 은행별로 다릅니다. 네, 4.5%가 최대이고요. 소득이 낮은 경우 받을 수 있는 소득 우대금리는요, 0.5%로 11개 은행 모두 다 동일합니다. 은행별로 제시하는 우대금리도요, 다 달라요. 어쨌든 이 세 개를 다 합쳤을 때 11개 모든 은행이 최대 6%로 동일하다는 부분도, 이제 은행별 우대금리도 조건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그래서 나는 좀 조건 맞추는 거를 약간 힘들어한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금리가 4.5%로 가장 높은 6개 은행 중에서 고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11개 은행 공통으로 내건 조건은 급여이체 조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카드 실적 채우는 게 좀 까다롭더라고요, 조건이. 여간 신경 써야 되는 게 머리가 아파가지고, 제 기준 가장 조건이 이지한 곳을 한번 뽑아라 하면은 국민은행인 것 같아요. 급여이체 조건이 우대금리 중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내가 원래 쓰던 은행이 있다 그러면 그 은행을 고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입 방법입니다. 11개 중에서 한 가지 은행을 선택을 했으면 그 은행의 어플을 이용해서 손쉽게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전 농협 어플에 들어가 봤더니 누를 것도 없어. 바로 로그인 하자마자 핸드폰에 그 팝업창이 뜨더라고요. 청년 도약계좌에 대한 팝업창이. 그래서 아마 은행별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플에 접속만 하시면 팝업창으로 뜰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해지 관련 부분입니다. 청년 도약계좌의 만기가 상당히 깁니다. 5년이죠. 그래서 5년이라는 긴 기간이 저는 상당한 변수로 작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앞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랑 비슷한 성격을 띠는 상품인데, 이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2년이었어요. 근데 2년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4명 중에 1명이 중도해지를 이미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70만 명이 중도해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3년이나 더 길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도 중도해지를 하시는 분들이 꽤나 생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과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이 두 가지 혜택
다 사라집니다. 네, 대신에 다음 6가지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2가지 다 챙길 수는 있습니다. 이 6가지가 아닌 이상은 중도 해지를 하면 그냥 모든 혜택이 다 사라진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 긴 시간만 허비하고 아무 혜택도 받을 수 없으면 이게 참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청년 희망적금에 가입된 분들은 이 상품과 중복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성격이 비슷하다고 해서요. 기존에 청년 희망적금에 가입이 되어 있신 분들은 그거를 중도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만기가 되고 그 이후에 청년 도약 계좌를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청년 희망적금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도약 계좌를 들기 위해서 희망적금을 중도 해지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저소득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상품들은 도약 계좌랑 동시 가입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내일저축계좌, 내일 채용공제, 지자체 상품 등등 이런 거는 중복 가입을 허용합니다.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일단은 막 그렇게 긍정적인 편은 아닙니다. 시중은행 6%에서 8%짜리 적금을 드는 거랑 비슷한 효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지금 시중 적금이 금리가 얼마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7%에서 8%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게다가 조건도 쉬웠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카카오뱅크 26주 적금이 그냥 이 기간 안에 해지하지 않고 꼬박꼬박 적금만 잘 들면 7%는 그냥 줍니다. 그 대신 납입 금액이 약간 적은 편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품을 또 봤냐면 우리종합금융에 최고 10%짜리 적금이 있는데 기본금리가 2%, 우대금리가 8%에서 총 10%인데 우대금리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쉬워. 10% 채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적금 상품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저는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만기가 여전히 좀 걸리더라고요. 5년으로 꽤 긴 편이. 저는 젊을수록 시간이 금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리 효과도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이 돈을 내가 묶어둘 가치가 있는 상품인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대표 우량주 아니면 지수에만 투자를 해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반까지는 장이 안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2차 전지가 빵 하고 뜨고 그 다음에 AI가 빵 하고 뜨더니 S&P 500이 이 빅테크 기업의 영향으로 올해만 14%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정말 핫하죠. AI.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만 약 43%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유명한 로봇, AI, 인공지능 이런 미래 산업의 섹터에 5년 동안 투자를 하면 지금 AI,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목을 받는 것처럼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년 중에 한 번쯤은. 물론 주식은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원금도 잃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청년 도약계좌의 만기 5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5년 동안 내가 미국 대표 우량주 아니면 미국 지수에 투자를 했는데 5년 내내 하락할 확률이 희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과 동일한 분들은 이 청년 도약계좌 가입을 하신다면 5년 뒤에 생각보다 실수령액이 작아서 실망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난 주식 진짜 모르겠다. 어렵다. 내 소중한 이 원금 단 한 푼도 손실을 용납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보다는 이 청년 도약계좌의 상품을 드시는 게 옳은 선택이겠죠. 그러니까 각자의 성향과 스타일을 생각을 해보시고 신중하게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요 요즘 정말 핫한 상품 청년 도약계좌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쳐 봤는데요.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급여가 낮은 분들일수록 정부의 기여금이 높게 지급이 되니까 목돈이 들어갈 일도 없고 그냥 계속 저금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상품이 그래도 %는 유지가 되니까 추천을 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5년의 기간 내가 언제 목돈이 필요할지 알고 하시는 분들은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었네요. 수고하셨어요. 나도 수고했어. 그러면 다음 영상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